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흡연 등으로 한국인의 대장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대장암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해 국내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90%의 완치율을 보이지만 4기로 진행되면 완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늦지 않게 대처해야 하는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다른 암들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지만은 특히나 대장암 같은 경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데다 병기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늦지 않게 대처해야 하는 이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장학문외과 정운경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장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될 텐데요. 교수님, 그 전에 대장이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하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장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대장은 이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길이는 약 150cm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장이란 말은 이제 결장과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결장에는 이제 맹장부터 시작해서 상행결장, 행행결장, 그리고 하행결장, 그리고 구불결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장의 주 역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 있는 전해질이라든지 지방산을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대변이 포함된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저장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몸 밖으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장의 부위별로 따른 이제 암 발생률은 이제 각각 부위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많은 부위는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과 이제 구불결장인 S결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직장과 S결장에서 대장암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부위가 이제 오른쪽에 대장에 해당하는 상행결장과 우리 맹장에서 그 다음으로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대장암 발생률을 보시면 이제 2016년도 통계가 가장 최신 통계인데요. 2016년도에 이제 대장암이 발생한 환자 수가 28,000명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수치는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되긴 했지만 최근래에는 더 이상 크게는 많이 증가되지 않고 비슷한 숫자의 환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암종에 이제 보시면 순위가 전체 암에서 대장암이 차지하는 이제 순위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위암 다음으로 이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왔고요. 남녀별로 보시면 이제 남녀 각각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이제 대장암이 생기는 비율을 보면 남자에서 1.5배로 여자보다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이제 통계내는 걸 보면 이 통계는 2017년도 통계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암의 사망자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20년 전보다 이제 우리가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돼서 20년 전보다 최근에는 20% 정도 더 이렇게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그동안의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과 또 치료 기법들이 이제 적용되면서 생존율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장암은 사망률 3위를 차지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지만 최근 5년 생존율 또한 높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대장암의 원인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남자 만나는 사람 없나? 남자. 야, 소개 좀 시키더라. 됐고. 언니야, 못 본 사이에 얼굴이 왜 이렇게 헬스케줄 거야? 요즘 잘 먹고 다니나? 내가? 근데 형부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형부? 찾아왔나? 어쩐 일이고, 참. 뭐 지나가다 들렀어요. 형부, 우리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좋은 거 좀 먹이고 그래요. 형부만 좋은 거 먹지 말고. 처제, 내 살이 찐 거 알거든. 원래 내가 좀 잘 붙는 체질이라가 얼굴이 띠룩띠룩 지금 부어간다. 온 몸이 부어가. 그래요. 아니 1년 365일 포동포동하게 어떻게 붓기가 안 빠지고 있나? 형부, 아니 언니야 지금 회사 일하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들어요. 언니는 살이 쪽쪽 빠지는데 형부는 왜 그렇게 포동포동 띠룩띠룩해 살이 쪄져 있는 진짜. 원래 늙으면 살 빠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 아이고, 아니 같이 나이 들고 있는데 형부는 왜 살이 안 빠지고 우리 언니야만 살이 쪽쪽 빠지냐고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거는. 아이 둘이는 또 만났다 하면 맨날 싸움질이고 어떻게 좀 좋은 말도 좀 하고 그래라. 아이 처제가 자꾸 살쪘다고 뭐라 하잖아. 그러고 자기야, 우리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또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또 꺼내신다 또. 아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요 소심하게. 소심? 참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와 정말 좀. 언니야 소개팅 잘 갔다 왔나? 어떻게 됐는데? 빨리 있잖아. 안 가르쳐준다? 알았어. 있잖아. 연하단다. 너무 어린 거 아닐까? 왜? 그래도 니보다 나이 많지 않나? 언니야만 좋아하면 됐다 그래. 근데 이름이 뭔데? 안 가르쳐준다. 진짜 언니야. 네? 말해라. 윤규현. 언니야. 응? 느낌이 안 좋은데 뭐 싸한데 느낌이. 윤규현? 니 부러워서 또 이카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에 사주팔자 공부한다 이거 언니야. 사주팔자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왜? 깨떡으로 윤기현 씨 태어난 날짜랑 태어난 시간이랑 이런 것 좀 물어볼 수 있겠나? 야, 안 된다. 처음 만났는데 날짜, 생년, 월일 이런 거, 일시 이런 거는 가르쳐 달라고 하는 소개팅 분위기 좋았나? 완전 좋았지? 그러면 된다. 진짜. 규현 씨,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휴, 규현 씨, 다름이 아니고 혹시 태어난 날짜랑 시간 알려주실 수 있어? 휴, 물결. 날 보고 뭐라고 하겠네? 괜찮다 언니야. 분위기 좋았다면서. 왔다. 85년생 10월 31일 새벽 5시 30분 26초에 태어났네. 언니야 잠시만 기다려. 종이를 요즘에 내가 다 준비해다니거든 공부한다고. 믿을만 하나? 언니야 이 사람 진짜 아니다. 이 사람이랑 언니가 결혼할 꿈 있잖아. 평생 언니야 있잖아 기생충랑 붙어가지고 언니 피를 쫙 빨아먹으면서 일도 안 하고 언니야 고생시킬 사람이라니까. 아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젊고 유능한데 앞날이 창창한데 무슨 기생충까지 쪽쪽 빨아먹어. 이게 사주팔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 진짜 믿어야 되는 거거든. 결혼 예쁘잖아. 보자. 건강도 안 좋고 진짜 몸이 얼마나 좋은데. 나중에 있잖아 살 띵띵 쪄가지고 있잖아 건강도 안 좋고 그 일자리도 없고 백수 생활에다가 언니야 억지로 힘들게 할 사람이라고. 아니 전혀 그럴 사람 아니다. 몸도 좋고 튼튼하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 진짜 잘할 사람이라니까. 씨였어. 처제가 내를 그래 반대했다 아이가. 내가 절대 잊을 수가 없지. 아이고 몇 년 전의 일인데 좀 잊어버려라. 그리고 막말로 소연이 말대로 됐잖아. 자기 아직까지 놀고 있지. 총각 때 그 몸 어디 가고 살만 잊어가지고 진짜 고혈압에 당뇨에 통풍까지 소연이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네 진짜. 이 사람이 진짜. 형부 잠깐만요. 내 좀 봐봐요. 얼굴이 안 좋은데. 뭐가 또? 형부 어디 아파요? 아픈 데 없어요? 네? 왜 또? 어디가 아픈 거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대장 쪽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대장 내시경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나왔거든. 이상한데. 대장 내시경 안 한 지 좀 오래됐다 아니에요?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변이 잘 안 나오고 나와도 씨로 가늘게 나오고 피곤하고. 알거든. 아 맞다. 알거든 처제. 맞다. 아니라고. 자기야 안 되겠다. 확인하러 가자. 어디를? 놀라는 거 화장실. 나라 뭘 화장실로 됐다. 아우 참. 아유 됐다. 부부끼리 뭐 어떤데? 안 된다 뭘. 그러니까 형부 내가 살을 좀 빼라고 했잖아요. 살이 막 이렇게 찌면은 사람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요. 어머 자기야 어쩐지 자기 방귀 냄새가 진짜 사람 죽이더라. 너무 지독해가지고 냄새 죽겠더라. 내 이러다 과부 되는 거 아이가 진짜. 또 그것도 재수 없는 소리 또 참. 재수 없는 소리라니. 소연이가 얼마나 용한데. 자기도 솔직히 인정하잖아. 맞잖아.
아니라고. 나중에 제 말 안 들었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이고 됐다. 세제 내 건강하다. 그러고 대장암하고 살찐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방귀 냄새 똥 가늘고 소화 안 되고 피곤하다며. 안 되겠다. 여보세요? 제 말 들어보라니까요. 보험회사죠?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 비만인 경우 대장암에 걸리기 더 쉽다. 두 분은 뭐 날씬하니까 걱정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정답이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네, 저는 이번 문제 정답 O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대장암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장암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식습관은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 서구화된 식습관이 비만이 되는 건 맞지만 대장암 환자들을 생각해보면 이 마른 환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비만이 대장암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면 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이번 문제는 이제 예은 씨가 맞습니다. 그래요?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인 분들이 이제 대장암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은데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던 많은 논문이라든지 연구에 의해서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인 분들이 대장암 빈도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작년에 나온 이제 연구에 의하면 비만인 여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런 나이에 대장암에 걸리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장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있긴 한데 어느 딱 한 가지가 원인이라보다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요. 아직 명확하게 뭐라고 한 가지를 짚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대장암을 가지고 있는 가족분들이 계시면 그것도 대장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 중 한 명이 대장암이 있으면 그 자녀가 가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일반인보다 2~3배 정도 대장암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선종성 용종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선종성 용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궤양성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후에 이제 대장암 생길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이인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지나면서 그 위험이 더 증가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생활 습관적으로 보시면 이제 음주라든지 흡연도 역시 대장암 발병의 이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햄이나 소세지 같은 그런 가공된 육류를 드시는 것과 또 이제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같은 이제 붉은색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역시 대장암 일으키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과체중인 분들 경우도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동 안 하신 분들 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의 위험 요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번에는 대장 용종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언니야, 형부 대장 내시경 받았나? 아니 안 받는다고 그렇게 난리 부리더만은. 지도 찝찝한지 검사 받으러 갔다. 진짜? 내 말 진짜 들었어야 됐다니까. 내가 안 카드나 이게 뭐고 언니야.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백수에다가 시누이 뒷바라지까지 하고 언니야 평생 있잖아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정말 후회도 죽겠다 나도 진짜. 내가 안 카드나 언니야가 가장 역할 해야 된다고. 몰라. 말년에는 잘 풀리겠지. 맨날 이렇게 살아라는 법 있나. 죽을 때 잘 풀려가지고 뭐가 좋다고? 알았다 좀. 진짜 이 뚱띠 진짜. 뚱띠 왔다. 처제 또 왔나? 요즘 자주 보이네. 네, 요즘에 이 근처에 볼 일이 많았어요. 형부. 왜? 안색이 안 좋은데요. 자기야, 병원 갔다 왔잖아. 뭐라 카드 너 대장 내시경 받고 온 건 맞지? 왜 그러노? 지금은 말할 기분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왜? 어떡하노? 나중에 말한다니. 그거 뭐라 카드 제 말이 맞죠? 내 제 말이 맞죠? 어떡하노? 내 제 말이 어떡하노? 대장합니다. 암 아니다. 용종. 대장이 용종 발견됐다 카드라. 뭐? 용종? 그래. 자기야, 용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게 바로
왜 하나 이 사람이 지금 그 뭐 혹 하나 있다고 그 뭐 그게 뭐 안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간단하게 된다고. 아니라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 걸릴 수 있는 거라고. 잠깐만. 안 걸리겠네 내가. 소연이가 있잖아. 소연아 몇 년 남았노? 어떻게 될 것 같노? 또 시작. 얼마 남았노? 내 한번 볼까? 내 볼게. 보긴 또 뭘 봐 또. 와 이러나 또. 내 한번 볼게. 뭐? 형부랑 닮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미치겠네. 머리 어떻게 다. 와 이러나 잠깐만. 아니라고. 잠깐. 아니. 언니야. 왜? 복채를 줘야 보일 것 같아. 말랑말랑한다. 복채. 자기야 돈 내놔봐라. 내가 지금 돈이 어딘데 지금. 아니 쏴줄게. 쏴줄게. 내 계좌 쏴줄게. 계좌 쏴줄게.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는 대장 내 용종은 모두 위험하다입니다. 예나 씨, 장예현 씨, 용종이 다 위험할까요? 어떨까요? 네, 저는 이번 문제도 정답 O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대장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만약에 용종을 발견했다, 그러면 대장암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빨리 제거를 해야죠. 이번에는 제가 맞출 것 같습니다. 예은 씨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저는 이 모두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걸립니다. 예은 씨 말대로 용종이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건 맞지만 모두가 위험한 건 아니고 또 모두를 제거해야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아주 작은 경우에는 좀 없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고 이 추적 관찰을 해도 되지 않나요, 교수님? 네, 이번 문제는 예나 씨가 그렇죠. 네.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암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선정성 용종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이제 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종이 다 암이 되는 건 아닌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 생기는 게 처음에 생겨서 이렇게 대장암까지 가는데, 이상이 생겨서 암까지 가는데 보통 5년,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적이었다가 그 후로는 이제 용종으로 발전하고, 용종에서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암 쪽으로 이제 유전자가 변하면서 결국 암이 되는데요. 상당히 이게 천천히 이제 진행되는 암입니다. 특히 대장암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대장암이 이제 처음에는 큰 증상이 없는데 나중에 점점 진행될수록 이제 조금씩 증상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딱 한 가지가 대장암이라고 대장암이라고 말할 수 없는 증상인데요. 이제 뭐 변비라든지 또 설사 같은 이거 평소와는 다른 그런 배변 습관을 형태를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암에서 나오는 피로 인해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빈혈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그 암 덩어리가 커지면서 대변이 이제 가늘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또 배도 아픈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도 아프고 대변 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또 식사도 잘 못하시고 하시면서 또 체중도 감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힘도 없고 이제 피곤하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장암이 조기일 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점점 암이 진행될수록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병원 오시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이제 대장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대장암을 미리 이제 검진을 받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제 펴고 있는데요. 근래에 나온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는 이제 나이가 45세부터 80세까지 해당하는 성인 대상으로 이제 분별 자멸 검사라고 해서 이제 대변을 받아서 검사를 하면 그 속에 있는 이제 혹시나 이제 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그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기는 1년 또는 2년마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장암 검진을 보통 50세부터 특별한 가정용이라든지 증상이 없으면 이제 50세부터 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점점 대장암 발병 나이가 점점 당겨지면서 45세로 당겼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선택적으로 이제 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게 확실한 방법은 대장이 이제 암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장에 있는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용종을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종을 미리 제거를 하면 대장암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검사를 받아서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를 네.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암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가요? 네, 대장암에 있어서 치료 방법은 다양한데요. 네, 수술과 또 흔히 약물요법이라는 항암 치료, 항암항요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수술, 몸에서 암 종양 자체를 다 드러내버리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 이제 항암항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환자분들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암의 병기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장암은 대장벽에 있는 제일 안쪽인 점막층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되고 그게 점점 발전해서 암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암이 진행될수록 이제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암이 진행될수록 대장을 벗어나서 이제 림프절로 가거나 심한 경우 이제 다른 장기, 멀리 떨어진 폐라든지 간 또는 복강 내 다른 부위로도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병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장암과 또 직장암은 또 치료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제 결장암인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CT라든지 검사를 하셔서 이렇게 1기에서 3기로 나오면 먼저 수술부터 먼저 권하고요. 수술 후에 이제 병기가 2, 3기로 나오는 경우에 항암항요법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4기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항암항요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검사상에서 1기로 나온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2기나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미리 항암항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해서 어느 정도 크기를 줄이거나 병기를 낮추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후에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수술 후에도 1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기, 3기로 나온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4기인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화학 치료를 해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 대장암 수술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전통적으로는 배를 이제 우리가 개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최 근래에는 복강액 수술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로봇 수술을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골반에 있는 직장 같은 경우, 암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보다도 로봇 수술이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직장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많이 권하고 있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 대장암 수술 후에 뭐 병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기적인 추적과 관찰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대장 수술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이기 때문에 암은 언제든지 또 재발할 위험성도 있고 다른 부위에 생긴 전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저희가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보고 저희가 재발이라든지 전이 가능성을 파악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CT를 촬영을 해서 영상학적으로 재발이라든지 전이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이제 용종의 개수라든지 용종의 그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 횟수라든지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각각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또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위축되게 마련이고 일상생활도 제한적일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운동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술 후에 산책은 보통 한 번 하실 때마다 한 30분 정도 안으로 이렇게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4회 이상 넘지 않고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차츰 이제 몸이 적응이 되면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시는 게 좋고요. 산책을 하신 이후에 이제 몸이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시고 회복되시면 이제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산 같이 가벼운 운동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회복이 잘 돼서 좋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원래 수술 전에 하시던 그런 운동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하기 전에는 항상
주치 선생님과 미리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이라든지 여행 또 비행기 탑승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보통 1개월 이후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암 수술하셨기 때문에 또 배변에 대해서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물처럼 나오는 경우보다는 자주 이렇게 여러 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휴지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이제 물로 자주 씻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누는 이제 사용을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거나 자주 사용하시면 항문 주위 피부가 건조해지고 해서 많이 가렵고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후에는 항상 이제 따뜻한 수돗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이게 항문 주위 부편감을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활하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대장암이 식습관과 관련이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대장암 환자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럼 채식을 계속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한테 육식을 좀 권하는데요. 이제 몸이 수술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채식만 하시면 곤란하고 어느 정도 육식을 같이 병행하셔야 몸 회복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특별히 크게 제한하는 건 없긴 합니다. 없긴 하지만 대신에 6주 동안에는 수술 후 6주 동안에는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수술 후 2, 3개월 뒤로는 이제 설사 등의 문제가 조금씩 많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비가 오히려 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섬유소를 섭취를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수술을 하다 보면 또 소장을 많이 또 제거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설사라든지 잦은 배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장암 수술 중에서도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결장을 자르거나 그리고 아니면 대장을 많이 자르는 경우 그리고 또 항문 위에 있는 직장을 자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변 횟수가 많고 또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변 횟수가 줄고 변의 굵기가 단단하기가 이제 정상화될 때까지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우리가 탈수를 막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수술 후에 이제 음식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사를 일으키는 음식으로는 이제 콩류라든지 또 생과일, 또 생채소, 또 너무 매운 양념이 강한 음식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환자분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변비를 일으키는 식품도 있습니다. 바나나라든지 감그 땅콩, 버터 등이 해당되겠고요. 섭취하시면 이제 가스를 많이 일으켜서 배가 팽만해지거나 그래서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양배추라든지 또 양파, 또 콩, 또 튀긴 음식, 그리고 맥주라든지 유제품, 탄산음료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구 냄새가 지독하게 이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달걀이라든지 생선, 치즈, 또 파, 마늘, 양파, 양배추 같은 것들이 역시나 냄새를 좀 지독한 냄새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시면 이제 과도한 음식으로 섭취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장이 막힐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할 음식이 이제 팝콘이라든지 옥수수 또 이렇게 씨앗이라든지 껍질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씨앗 종류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시면 이제 장이 이제 안에서 씨앗들이 팽창하면서 장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려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검사를 하기 전에 이 대장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미루게 되는데 교수님, 이걸 그냥 금식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금식만 해가지고는 검사가 제대로 되기 힘들고요. 위내시경과 달리 이제 대장 안에는 대변이 있기 때문에 대변을 충분히 다 배출시키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원래 이제 저희가 환자분한테 처방하는 장정결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장에서 싹 씻어내는 약인데 용량이 이제 과거에는 4리터 정도 드셔야 됐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서 3리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좀 더 용량이 적은 약들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들을 선택하시고 할 때는 그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약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저용량 아스피린과 같은 소염 진통제를 꾸준히 먹으면은 대장 용종이 발생하는 걸 감소시킬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들 많이 챙겨 먹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 저용량 아스피린을 이제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대장 용종이라든지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대장암이 빈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조심하실 것은 이제 평소에 위궤양이라든지 그런 출혈성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을 조심해 드셔야 되고 주치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의를 하신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대장암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최근에 이제 대장암을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진단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장암 치료에서 가장 힘든 분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 본인이 되겠고요. 하지만 또 옆에 계셔서 이제 간병하시거나 간호하시는 또 환자분, 가족분들도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가족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힘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서 치료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최근에 대장암 발병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겠죠. 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점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장학문외과 정운경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